경희 피레타니문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드름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여드름의 염증, 세포 손상, 또 열 에너지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생겼다라는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여드름은 여드름의 정의, 또 발생 원인, 또 발생 기전, 치료 원칙,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드름의 정의입니다. 자,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까요? 면포, 홍반성, 구진, 또 농포 등을 형성하는 국한성의 만성의 염증성 피부질환이다 이거죠. 자, 국한성, 어떤 하나의 국소적인 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잘 낫지 않는 만성의 염증성 질환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대체적인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한번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볼까요? 자, 염증이란, 여드름이란 바로 과도한 열 에너지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서 피부 온도가 상승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피부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를 가져온다 그랬죠. 자, 표면 장력의 약화는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지게 된다 그랬죠. 자, 그때 조직에 융기 현상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자, 농포, 구진,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그 조직은 뭉그러지겠죠. 응계 현상, 켈로이드 현상까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이 생겼을 때, 이러한 바로 염증성의 증상들이 생겼을 때 바로 여드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서양의학적 관점, 또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뭐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염증 치료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드름은 크게 이 8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심상성, 구진, 농포성, 월경, 전후, 폐경, 전후, 뭐 노인, 소화, 응계성, 켈로이드성 여드름. 이렇게 가면 갈수록 좀 더 증상은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죠. 자,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월경 전후, 폐경 전후에 여드름은 더 심할까요? 라는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월경 전후에는 심부 온도가 조금 더 내려가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서 표면 장력은 더 약해지는 시기가 다가오겠죠. 바로 그때 여드름은 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 온도의 저하고 염증과의 관계를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드름의 원인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뭐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 염증이 발생하는지, 왜 여드름이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로는 여드름을 보니까, 그 조직을 보니까 피지의 분비가 증가되어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단지 피지 분비의 증가가 있다고 여드름이 발생하느냐? 이 서로 인과관계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좌우지간 여드름이 있는 그 부위를 보니까 피지 분비가 증가되어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현상적인 부분을 억제만 해주면은 여드름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약들을 쓰게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억제를 하게 되면은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심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내려가서 눈에 보이는 여드름의 면포, 농포, 구진은 줄어들 수 있지만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더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낭 내 이상곽화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낭 내의 이상적인, 정상적인 모낭의 조직이 아니다. 또 각화 현상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각화 현상이 생기죠라고 저는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각화증이 생기느냐, 왜 조직에 변형이 오느냐, 이 부분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드름의 발생 원인 한번 구체적으로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입니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자, 세포의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 여드름의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포의 손상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들이 다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외인과 내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중금속, 세균, 바이러스, 온도, 습도, 압력
여기 보면은 뭐 강력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충격이 갔을 때도 세포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죠. 자, 마사지, 레이저 치료 이런 것도 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세포에 손상을 일으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음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뭐 비타민, 염류, pH, 점성, 유제품, 표면적 또 영향을 다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이 거치느냐 아니면 부드럽느냐 아니면 표면적이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서도 내 몸에 그 음식물이 들어가서 열 에너지의 발생량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먹었던 음식에서 열이 발생 안 되는 경우 심부온도가 내려가게 되겠죠. 심부온도의 저하는 모공이 닫힙니다. 자, 모공이 닫혔을 때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가 인체에서 골고루 열이 분산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멍이 많은 곳, 마찰이 많은 곳, 관절이 있는 곳으로 열은 확 쏠리게 됩니다. 자, 눈, 코, 귀, 입이 많은 얼굴 쪽으로 열 에너지가 확 쏠렸을 때 바로 그 조직의 피부 온도는 올라가게 되고 그때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조직의 변형이 찾아오게 된다. 바로 염증, 구진, 농포와 같은 다양한 여드름성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나 광범위한 겁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왜? 인체 물리학적,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들이 여드름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드름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면포, 모낭 상피의 각화 현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전에 각화가 왜 발생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물질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표면 장력이 약해진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온도와 변형률과의 관계가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변형률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을 우리 응용역학에 있어서는 응력이라고 그럽니다. 응력. 자, 이 응력이 한계 상황을 더 넘게 되면은 파탄이 오는 거죠. 조직이 찢어지고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파탄이 되기 이전에 조직은 좀 단단해지게 되고 각화 현상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각화 현상이 생긴다. 바로 그러면 내 피부 조직에 있어서도 온도의 상승으로 이 각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염증성 구진, 결절, 농포들 바로 표면 장력의 약화로 조직의 융기 현상이 생긴 증상들입니다. 자, 비후성의 반응들이 생깁니다. 뭔가 조직이 두터워지는 겁니다. 비후가 된다. 조직이 왜 비후가 되죠? 변형이죠. 비후도. 자, 이 하나의 또 증상들. 그 다음에 켈로이드. 이것은 조직이 온도가 너무 올라가니까 조직이 붙어버린 겁니다. 녹아버린 겁니다. 바로 그게 켈로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켈로이드성 여드름은 왜 발생하는 거죠? 여드름의 온도가, 염증의 온도가 너무나 올라간 결과입니다. 여드름 중에서도 가장 증상이 심한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여드름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여드름의 시작은 세포의 손상이겠죠? 자, 세포의 손상은 어디에서 오죠? 아까 여드름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죠. 압력, 온도, pH, 전해질, 약물, 환경, 다양한 환경 여건, 음식물 등에 의해서 세포의 손상이 일어나는 거고 이 세포의 손상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 있어서의 ATP라는 물질의 합성 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합성이 안 됐을 때 열 발생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때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인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갔을 경우 체온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시상하부라는 데서 빨리 모공을 닫게 된다. 어디로부터? 어디에서? 손발 끝에서부터 먼저 모공을 닫게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합니다. 열은 발생하는데 모공이 닫혔으니 열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타입으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 방출하게 되겠죠. 바로 그때 구멍이 많은 눈, 코, 귀, 입 쪽으로 열이 쉽게 방출이 돼서 그 부위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온도의 상승은 염증이라는 거죠. 염증.
자, 이 염증인데 이 염증은 피부 온도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표면 장력은 약해진다.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너무나 세져서 여러 가지 융기성의 증상들이 나타난다. 자, 뭔가 밀어내는 힘이 생길 때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도 그 부위로 빠져나오겠죠. 그때 피지 분비가 과다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드름의 발생 원인 중에서 피지 분비의 과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면에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왜 피지 분비가 많아졌을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억제하지 마시고 피지 분비가 많아진 이유를 아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뭔가 내부에서 밀어내는 힘이 세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피지 분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표면 장력을 강화시켜야죠. 표면 장력을 강화시키려면 조직의 온도를 낮춰야죠. 조직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모든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다 억제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신분도가 덩달아 낮아지기 때문에요. 자, 표면 장력의 약화로 구진, 면포, 홍반, 농포들이 생기고 피지 분비에 과다가 생겼을 때 바로 여드름이다라고 진단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 여드름의 발생 기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보면 전체적으로 여드름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여드름의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자, 얼굴, 가슴 등 부위에서 왜 여드름이 잘 생깁니까? 라는 이야기죠. 배나 허벅지나 왜 장단지에 안 생기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덜 생기겠죠. 전혀 안 생긴다고 하면은 좀 어폐가 있겠지만 잘 생기지 않고 얼굴, 가슴 등 이쪽에서 많이 생깁니다. 자, 그 이유는 눈, 코, 귀 많은 상체로의 열 쏠림이 쉽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여드름이 잘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구진, 농포가 생기는 이유, 조직의 변형이 온 이유는 뭐죠? 바로 표면 장력이 약해서 밀어내는 힘이 강해서 생겼다라는 이야기죠. 자, 세 번째, 응계, 켈로이드는 왜 되는 겁니까? 라는 이야기죠. 자, 이것은 염증보다 더 온도가 더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부분 과도한 열 쏠림에 의해서 피부 온도, 조직의 온도는 올라가는데 이것이 더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피부 조직이 녹아 붙은 게 응계고 켈로이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체 조직의 미만성 정식은 생기는 이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꾸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계속 강해지는 겁니다. 자, 계속 지속이 될 때 조직의 변형이 오고 그때 조직이 정식 비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종기, 종양에 대해서도 쉽게 좀 이해는 될 수 있겠죠. 자, 계속 범위를 넓혀가면은 이 질환에 대해서도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드름 합병증으로 안병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해될 수 있겠죠. 자, 열 에너지가 어디로? 상체로 열이 쏠리게 된다. 그 중에서도 눈, 코 부위로 열이 쏠릴 경우 그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온도의 상승은 염증을 동반하는 거죠. 자, 그러면 코 점막 쪽으로 열이 과도하게 쏠리는 경우 코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게 비염이 되는 거고요. 자, 눈 주변으로 결막 쪽으로 열이 과도하게 쏠리면 결막에 염증이 되는 겁니다. 자, 여드름 환자 중에서 결막염, 비염을 동반하는 환자들도 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술을 마시게 되면 여드름이 악화되는 이유 뭘까요? 자, 술의 최종적인 분해 산물은 아세틱 엑시드입니다. 자, 초산이 되는데 이 초산은 pH가 낮습니다. 자, pH가 낮아질 때 뭔가 에너지가 수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셔라고 수렴을 하게 됩니다. 자, 혈관이 수축이 되겠죠. 에너지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혈관의 수축은 전신 혈액 순환량이 줄어듭니다. 자, 혈액 순환량이 줄어들 때 심부도 낮아지게 되겠죠. 자, 심부온도가 낮아지면 모공은 닫히게 되겠죠. 모공이 닫힌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는 구멍이 많은 곳으로 열이 쏠리게 되면 그 쏠린 부위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염증은 더 심해지고 여드름은 더 악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드름의 3대 치료 원칙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열 에너지가 과도하게 쏠려서 조직의 온도가 올라간 경우죠. 그래서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는 거 맞죠? 자, 열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과도하게 쏠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모공이 닫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모공은 열어줘야 되는 거죠, 모공은. 자, 모공은 열고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공을 열려고 하면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 또 피부 온도를 낮추려고 하면 모공은 닫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우나에 가면은 피부 온도 올라가지만 모공은 열리고, 아이스팩을 대면은 피부 온도는 내려가지만 모공은 닫혀버려서 이 두 가지는 서로 공존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굉장히 어렵다. 여드름 치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인체 물리학,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이 두 가지의 모순된 상황을 풀어내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심부 온도를 높일 경우에는 바로 모공이 열리고 피부 온도는 낮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공간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질 경우는 우리는 너무 더우니까 창문을 열게 되겠죠. 자, 창문을 여는 순간 창문에 성해가 생깁니다. 자, 그때 우리가 성해가 생긴다는 액화 현상이 되는 겁니다. 내 몸이 따뜻해질 때 모공이 열리게 되고 내외 온도 차이에서 피부에 땀이 생기게 됩니다. 자, 땀은 액체, 내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 수증기가 기체가 되겠죠. 기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그 액화 현상에 의해서 내 몸에서 땀이 나는 거죠. 이게 피부 온도가 내려갈 때 땀이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온도는 내려가고 모공은 열리는 유일한 방식은 심부 온도를 올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드름의 3대 치료 원칙, 심부 온도 올리고 피부 온도 낮추고 모공은 열어주는 치료를 할 때만이 이 열 에너지가 얼굴 쪽으로,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리지 않고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이 되면서 피부 온도가 내려가서 표면 장력은 강해져서 염증이 줄어든다. 조직의 윤기성의 정상들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드름의 치료 방법, 심부 온도 올리고 피부 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방법으로는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요약 좀 해볼 수 있겠죠. 저로서는 임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첫 번째, 온중산안한 약재를 쓰게 됩니다. 속을 따뜻하게 데피고 차가운 기운을 발산시켜주는 약재를 쓰게 되고, 두 번째로는 발한 회표, 땀 분비를 많게 해주는 방식으로 약을 또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염증 치료해줘야 되겠죠. 청열 해독지제를 쓰게 됩니다. 자, 이러한 약재를 써서 전체적으로 심부 온도 올리고 피부 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서 전신으로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시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이 많다고 열을 강제적으로 내릴 것이 아니라 열을 분산시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치료 방법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식이요법도 있죠. 자, 우리가 약물도 약물이지만 어떻게 먹어야 우리가 내 몸속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또 몸속 온도를 낮추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현미가 좋다 해서 현미를 많이 먹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미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미는 거칩니다. 거칠면 그만큼 소화 속도가 느리고, 소화 속도가 느리면 분해 속도가 느려지고, 분해 속도가 느려지면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든다. 심부온도 내려간다. 모공 닫힌다. 피부온도 올라가는 그러한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요법입니다. 내가 거처하는 공간의 온도, 내가 자는 공간의 온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항시 좀 따뜻하게 생활해 주는 거 습관적으로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도 중요하겠죠. 항시 운동은 좀 지속적이고 또 일정한 시간까지, 적어도 1시간 이상은 해서 땀을 좀 충분히 내주는 게 좋는데, 대체적으로 치료할 동안에는 수영이나 스킨스쿠버와 같은 심부온도를 조금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의 운동들은 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치료 시 주의사항인데요. 강한 자외선을 피해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여름철이 되면은 강한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갈 수 있죠.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자외선을 피해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외선 차단제도 피해달라고 그러네요. 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은 자외선이 피부 속으로 뚫고 가지 못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거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내 몸속에 있는 열 에너지는 내 피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든 바뀌든 이 열 에너지는 원활하게 방출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여름에는 그 강한 자외선이 있는 시간대를 좀 피하면서 우리가 활동을 좀 해 주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외에도 주의사항들 많습니다. 자, 신본도 올리고 피부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생활운동식이 약물요법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여드름이 나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원 당시는 굉장히 구진, 염증, 면포들 굉장히 심하죠. 자, 그런데 이 치료를 한 2개월 정도 하니까 조금 진정되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6개월 정도 치료하니까 상당히 많이 거의 99% 이상 좋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일시적인 변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뭐 양방의학적으로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게 되면 뭐 며칠 만에 이 염증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세포 열 에너지학적 또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셀을 정상적인 형태로 바꾸어주는 치료입니다. 시간은 좀 흘러가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내 몸을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으로 치료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염증이 왜 발생하는지, 자, 이번 강좌에 있어서는 여드름의 정의, 또 발생 기전, 또 치료 원칙,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자, 그동안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